개발 리허설에서 일어난 일이 비살리아 가문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? 증거는 있고?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, 알베르토 씨. 하지만 저와 귀한 손님이 찾아낸 바로는 질베르토라는 피살리아 가문 사람이 의심스러운 것 같아서 지금까지 찾은 걸 바탕으로 계속 추적해보려고 합니다. 비살리아 놈들, 이제 아주 대놓고 나오겠다는 건가? 우리 손님까지 말려들게 하다니. 게다가 이 상황을 악용하는 놈들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. 협조해주신 손님께는 나 대신 감사의 말 좀 부탁하네. 아, 그리고 자금이나 인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파치노 총책임자랑 상의할 테니까. 알겠습니다. 그런데 번거로운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. 머큐리 성당의 사제 하나도 이 일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. 수도회가 전혀 몰랐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. 수도회. 그쪽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넌 손님과 함께 질베르토를 쫓아. 무슨 일이 있어도 카니발을 성공적으로 열어야만 해. 이건 몬텔리 가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라군나 사람들의 신앙과 기대와도 이어진 일이야. 알겠습니다. 아베라르도 은행의 책임자인 알베르토 씨, 즉 제 상사가 보낸 연락이에요. 하지만 평소랑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. 원래 신중한 분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드물거든요. 가문의 거물들이 압력을 넣지 않는 한은 말이에요. 거물들까지 동요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이... 제가 생각이 많았나 봐요. 걱정 마세요. 적어도 돌파구는 찾았으니까. 일단 이 근처에서 질베르토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죠. 이상하네요. 질베르토는 허공으로 사라진 걸까요? 역시 케루브예요. 틀림없이 적을 써서 여길 떠났을 거예요. 케루브? 네, 날 수 있는 비행 에코예요. 라군나 사람들은 보통 케루브를 이용해서 빠르게 목적지까지 가곤 하죠. 이 케루브가 질베르토가 마련해둔 자맹 방법이라면 이게 우릴 녀석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. 케루브의 로프를 사용해서 타고 가죠. 나에게 맡겨줘요. 경치가 아주 좋죠. 여기는 바람 부는 물가예요. 이곳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풍차와 꽃밭으로 유명하고
나를 받아라! 성녀는 성전의 계단을 오르려는 괴물을 물리쳤습니다. 하지만 흑조는 끝나지 않았고 악몽 같은 괴물들이 더 많이 안개 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. 성녀는 자신의 운명이 지금 이 순간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곤 신의 계시처럼 수호신을 위해 미나시타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했습니다. 임페라토르야, 나를 인도하소서. 잠깐, 말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성녀님이니까 좀 더 강인한 말투가 좋지 않을까? 강인한 말투. 그럼 이건 어때? 임페라토르의 이름 아래 맹세한다. 내 장화로 이 기분 나쁜 괴물들의 엉덩이를 세게 걷어차리라. 사나운 게 아니라 강인한 거라고. 두 개는 완전히 달라. 또 보네요. 강력한 이방인 기사요. 당신의 여정이 다시 저와 이어진 걸 보면 틀림없이 이건 임페라토르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겠죠? 실례지만 옆에 있는 여성분은 좀 낯이 익어 보이는데. 젠이라고 합니다. 아베라르도 은행에서 보셨을 겁니다. 그렇군요. 당신도 기사처럼 보이지만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이름을 붙인다면 근심 어린 기사 쪽이 낫겠군요. 꽤 적절하네요.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? 그럴 것까지야.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죠. 저는 크리스토포로라고 합니다. 변변찮은 극작가죠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성녀를 소재로 한 시나리오를 쓰는 중이라서요. 그 유명한 숭고한 희생의 성녀 플레르 드 리스에 대해서요. 그분께서는 오래전 흑조 때 스스로를 희생하여 라구나 전체를 구하셨습니다. 그 신성한 새는 클라이막스 직전에 떨어지며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신전 한가운데 쓰러졌어요. 전 이 낭만적이고 애절한 장면을 연극으로 재현하고 싶어요. 시나리오는 거의 다 썼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아서 고민하던 찰나 이곳은 플레르 드 리스의 고향이니 이곳이라면 그분의 생전 삶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.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인물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니까요. 아니요. 성녀와 관련된 전설은 대부분 소실됐습니다.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요.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요. 그래도 시나리오는 완성해서 그쪽에 있는 아이들에게 리허설을 부탁했습니다. 당신께도 하나 드리죠, 나의 친구. 당신의 의견이 정말 기대되는군요. 미안해요. 또 혼자서 시나리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네요. 두 분은 여기 여행이라도 오셨습니까? 사실 저희는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. 실례지만 피살리아 가문의 사람을 본 적 없으십니까? 피살리아 가문이라. 요즘 귀족 차림을 한 남자가 이 근처를 돌아다니긴 했었죠. 어디 보자. 맞다. 그의 옷에 피살리아 가문의 문장이 있었네요. 그때 일부러 눈여겨봤었는데
이것도 극작가의 직업병인 것 같군요. 어쨌든 피살리아 가문의 귀족들이 성 밖에 자주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. 역시 질베르토가 이곳에 왔었나 보네요.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런데 그 남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근처 마을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 사람이 이 근처에 나타난 이후로 바람 부는 물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더군요. 이상한 일이요? 두 분도 보셨겠지만 바람 부는 물가에는 많은 에코가 있습니다. 인간의 마을이 아니라 에코의 마을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. 그런데 그 귀족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자 이 근처에 있는 에코가 어쩐 일인지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, 잊힌 책들, 세월 속에 희미해져가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추억. 죄송합니다. 또 직업병이. 사라진 에코? 익숙한 이야기인데요. 네. 질베르토가 이곳에 나타난 후로 카니발 리허설 때처럼 이상 행동을 보이는 에코라.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. 크리스토포로, 그 에코가 실종된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?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. 이 에코도 자기 파트너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. 싸움에 능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안내는 할 수 있으니 함께 데리고 가보시죠. 여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가보자. 저 폐허 꼭대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건 이상 주파수 오염? 방법을 찾아서 올라가 보자. 이 상자에 피살리아 가문의 비밀 기호가 있어. 뭘 운송하는 데 쓰이는 거지? 응? 이게 이상 주파수인가? 뭔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정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어.